28일. 아니, 38일. 방학이 언제 끝나지? 3월 3일? 또 그 중간에 방학 끝나는 학교. 손 들어봐봐. 2월. 며칠 동안 나가지 학교를? 3일? 그럼 상관없는 거고. 자, 일단은 진도 끝날 때까지 가는 건데 이번에가 겨울방학이 좀 길기 때문에 목표를 조금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목표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어떤 정도냐면 책 2권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복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시간대가 애매모호한 시간대야. 그지? 5시 반부터 7시까지. 그 다음에 주말에는 토요일 날은 2시, 그리고 일요일 날은 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생각한 진도에서 약간 늦어졌다 그러면 일요일 날도 한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9점 전까지라고 목표를 잡아보고, 설날 되기 전까지. 왜냐면 설날이 되면 또 고3들 놔두고 하루에 10시간씩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지치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든지 9점 전까지 한번 끝내보는 것 쪽으로 가보고,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뒤까지 이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한 2월 말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너희들이 이해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이전에 작년까지 문법 특강을 했었을 경우에는 내가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너희들이 선택하면 돼. 굳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까지 다 가르쳐줬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수능에 나온 정도만 가르쳐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거기서 나중에 이제 어차피 대학교 가게 되면 토익이나 탭스라고 하는 시험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들 같은 경우도 가끔씩은 짚어주긴 할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영어의 전체적인 문법 구조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드려야 돼. 알겠지?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날부터 나갈 진도들이 하루에 한 챕터씩 끝나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일단 순서를 보면은 책의 순서는 이 순서대로 갈 거야. 이 명인 문법편 이렇게 써져 있는 책 있지? 이 책으로 나가는 순서대로 앞에 딱 보면 영어의 기본 개념의 이해 라고 써져 있는데, 이것은 그냥 너희들이 읽어보면 되는 거고. 이 책은 선생님이 공들여서 써놓은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들여서 쓴 책이야. 근데 원래 이 책은 전체적으로 몇 페이지짜리 책이냐면, 이 책의 그 정체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면, 원래 이게 서점에 나와 있는 책은 이것도 서점에 나와 있는 책이긴 하지만 원래 서점에서 처음에 출판할 때는 이 책이 1040페이지짜리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1040페이지짜리 책인데 총 3권으로 나눠져 있어. 첫 번째 문법편, 두 번째 구문편, 세 번째 독해편, 이렇게 해가지고 1040페이지로 되어 있는 책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법편만 뽑아 놓은 거야. 일단 이거 너희들한테는 이것만 가르쳐주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 책을 쓸 때 영어를 가르치는 순서가 이게 올바르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순서야. 그래서 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영어책이 비슷할 건데, 영어의 목차를 펴봐. 목차. 앞으로 이제 문법 특강 들으면서는 공부하는 방식을 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되냐면 목차를 항상 봐.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어떤 과목의 수업을 듣든지 간에 마지막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 복습하기 전에 목차를 딱 봤어. 그래서 내가 지금 전체적인 그 흐름 중에서 이 부분을 배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넘어갔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알겠지? 근데 영어의 기본 개념의 이해, 이거 보면 뭐 문장의 구성 요소, 구와 절, 문장의 종류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심심하면 읽어봐. 수업은 안 할 거니까. 이거 넘어가고 첫 번째 일치 부분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이게 일치는 무슨 일치냐면 수의 일치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사의 종류, 동사의 시제, 수동태, 조동사, 가정법 이렇게 나와 있지. 이게 일반적으로 자 문법책의 종류가 두 가지인데, 일단 영어는 주어 동사로 시작한다 라고 해서 명사편부터 시작하는 문법책들이 있어. 명사편부터 써놓은 문법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지 않고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그 뒤에 펼쳐지는 문장의 구조가 달라진다 라고 해서 동사편부터 시작하는 문법책들이 있어. 그래서 동사편부터 시작하는 문법책들이 최신에 나온 책들이고, 옛날 책들 쉽게 생각하면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책인 성문종합영어는 명사편부터 써져 있었어.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는 그 공부의 순서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됐기 때문에 동사편부터 써놓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동사의 종류부터 공부를 일치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순서는 이런 식이겠지. 이 주어와 동사 사이를 연결시키는 뭐가 나온다고? 수의 일치. 주어하고 동사에 따라서 주어가 단수면 단수동사, 주어가 복수면 복수동사를 쓴다라고 하는 수의 일치를 첫 번째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동사의 종류를 공부하는데, 일반적으로 동사의 종류는 문장의 형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형식은 5형식이다 라고 알고 있을 텐데,
선생님이 이제 문법 특강에서 하는 것은 25형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거야. 그러니까 25가지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중요해. 알겠지? 그렇게 하면은 절대 뭐 흔들리진 않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나온 순서가 이것 때문에 그래. 동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 첫 번째,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바뀐다. 그래서 뭔 공부를 해? 그 다음에 시제 공부를 하는 것이야. 어떻게 공부할지 흐름을 일단 먼저 잡아봐. 그 다음에 동사만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 있어. 앞에 나와 있는 주어가 행위의 주체인 경우와 앞에 나와 있는 주어가 행위를 당하는 놈일 경우에 동사의 형태가 달라져. 그게 뭐냐면 태야, 태. 그치? 그래서 능동태, 수동태에 대해서 태를 또 공부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부하게 되는 게 뭐가 써져 있냐? 조동사가 써져 있어. 아무런 의미 없이 쓰여져 있는 게 아니야. 세 번째로는 갑자기 조동사가 쓰여져 있는데 조동사는 문장의 품사는 아니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어의 팔품사에 속하지는 않아. 근데 여기서 조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보조할 조자를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사를 도와주는 것을 조동사라고 불러주는데 조동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짓말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야. 뭐 하는 방법? 거짓말하는 방법. 영어에서 거짓말을 표현하는 방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정법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조동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가정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동사를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조동사를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뭘 써놓고 있다? 가정법을 써놓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야? 사실은 동사편이야. 여기까지가 동사편인데 우리 국어에는 없는데 영어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준동사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그러면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준자가 붙어 있는 건 영어에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게 준이야. 그러니까 동사는 아닌데 동사처럼 쓰인다 라고 하는 것들을 준동사라고 불러주는데 준동사는 국어에 없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오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여기서 배우게 될 거야. 근데 왜 이 자리에 얘가 위치해 있는가? 또 생각을 해봐야지. 준동사가 하필이면 왜 동사편에 위치해 있는 것이냐면 준동사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고?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뭐가 있어? 시제가 있고 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딱 그대로 준동사를 배치해놨다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예. 어려운 거 아니야 지금이? 흐름하고 있는 중이야 흐름.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동사편 종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뒤에서 뭐가 나올까?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아까 주어가 뭘로 주어로 쓰일 수 있는 품사가 누구라고? 명사라고. 그래서 이제 명사편으로 다시 들어가. 그래서 두 번째로는 명사편 공부를 하게 되는데 명사편에는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명사가 나오고 명사 앞에 모자처럼 따라 붙는 말에 뭐라 불러줘? 관사. 이 관자가 모자 관자를 써. 그래서 명사 앞에 우리가 마치 머리 위에 모자를 쓰듯이 선생님도 비싼 모자를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 머리 까졌어. 이거 가발인 거 티 안 나지? 근데 또 확인해 보려고 잡아당기면 큰일 난다. 자, 이게 관사. 그래서 모자 관자. 그래서 관사편을 공부하게 되고 명사 대신 쓰이는 말이 뭐가 있지? 대명사 공부를 하게 돼. 자, 사실은 이것이 이제 명사편 전부 다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야 될까? 영어에서 크게 이야기하면 명사, 동사.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지? 수식어 파트가 나오겠지 뭐. 수식어구 파트라고 한다는 것은 수식어구에서 뭐가 나오게 되겠어?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형용사하고 부사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다? 비교급과 최상급은 형용사나 부사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른 품사는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비교구문 공부를 또 하게 돼.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연결사 쪽이 나오게 되지. 연결사. 연결사에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게 누구야? 접속사야. 접속사는 누구하고 누구 연결시켜준다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명사 앞에 쓰이면서 명사를 연결시켜주는 게 있어. 그게 누구야? 전치사야. 그래서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해하겠지만 전치사라고 하는 품사의 이름이 품사인데 위치하는 품사야? 앞에 위치하는 품사야? 앞전자 위치할 치자 말사자야. 영어로는 preposition, 앞에 위치한다는 뜻인데 문제는 전치사가 누구 앞에 위치하는 말이 전치사냐? 명사 앞에 위치하는 말이 전치사다.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명사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일반 명사가 나오거나 만약에 전치사 뒤에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나오고 싶으면 동사를 뭘로 고치면 돼? 명사로 고치면 돼. 그게 누구야? 동명사야. 그러니까 동명사가 나오면 된다고. 근데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전치사의 정확한 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 이 말이야. 이게 한문으로 쓸 용자야. 그래서
자, 한 모금도 같이 시켜줄게. 그래서 전치사의 용법이 뭐냐? 명사가 올 수 없는 자리에 명사를 연결시켜준다. 이게 전치사의 용법이야. 명사가 올 수 없는 자리에 명사를 연결시켜준다. 이걸 알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별로 없더라 이 말이야. 물론 대학생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명사가 올 수 없는 자리에 명사를 연결시켜주는 게 전치사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봐. 너희는 분명히 아무런 이해 없이 외웠단 말이야. 선생님이 문법 이야기해줄 때는 반드시 이해 쪽으로 가려고 해. 너희도 이해하려고 하지 뭐 하려고 하지 마. 암기하려고 하지 마. 암기하려고 하는 파트는 이거밖에 없어. 뭐밖에? 동사의 종류. 이건 다 암기를 해야 되고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다 이해하면 돼. 국어하고 똑같아. 국어하고 다르게 생각하지 마. 예를 들어서 국어에는 전치사 같은 것이 있어. 누가 있어? 국어에서 전치사 같이 쓰인 말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조사야. 조사. 조사가 누구 뒤에 붙지? 말해봐. 나는 학교에 간다. 는, 에. 이게 조사 아니야? 근데 조사가 누구한테 붙어있어 지금? 명사 뒤에 붙어있어. 왜 그래? 동사가 끝에 나오니까. 그게 국어하고 영어의 차이야. 영어는 동사가 어디 나와? 앞에 나와. 그러니까 앞으로 가 있어. 그런 말들이. 그것이 명사 앞에 붙는 말인 전치사야. 이해됐어 이제? 네. 이해됐어? 이게 뭔 말인지? 국어하고 영어의 차이 별거 없다니까? 동사의 위치 차이야. 나는 학교에 간다. 국어는 후방형 언어라고. 후방형 언어. 다시 말해서 서술어가 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뒤로 가는데 국어의 특징은 명사 뒤에 이런 말들이 붙어가지고 얘가 뭐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부사인지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게 국어의 뭐라고? 조사라고. 그러니까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 국어에는. 그래서 국어는 당연히 동사가 끝에 있으니까 명사 뒤에 붙는 말들이 있다고. 그런데 영어는 똑같은 말을 쓴다 하더라도 I go to school이야. 그러니까 동사가 앞에 있다 보니까 동사를 향해서 전치형 언어라고 해. 동사를 향해서 앞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고. 근데 명사 앞에 그래서 뭐가 붙는다고? 전치사가 붙는다고. 이게 국어하고 영어하고 차이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단지 국어가 영어보다 더 어려운 이유는 국어는 조사가 지 맘대로 붙어. 지 맘대로. 그러니까 너희가 외국인들한테 한국말 가르쳐봤어? 안 가르쳐봤지? 선생님이 90년대에 그 처음에 이제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학원을 차려갖고 학원을 하고 있었을 때 원어민 강사들 불러다가 내가 한국말 가르쳐주면서 돈 받았어요. 시간당 2만 원씩이. 한국말 가르쳐주는 그 돈을 받았었는데 그 원어민 강사들 또 외국 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거야. 뭐 조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 너가 공부할 때 영어 공부할 때 영어 표기 왜 해? in front of냐, be famous for냐 했을 때 포 자리에 맨날 밑줄고 놓잖아. 중학교 때 시험 보면. 중학교 때 뭐만 물어본다고 지금 계속? 전치사만 물어보더라 이 말이야. 이제 고등학생이 됐잖아. 어느 순간 전치사 물어보지 안 물어보지? 안 물어봐. 왜 그럴까? 나 간다 학교 그런다고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 알아듣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은 공부 안 한다는 이야기야. 근데 왜 국어가 영어보다 더 어렵냐면 얘가 붙어가지고 얘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조사들이고 얘가 막 바뀌어 국어는. 그지? 막 바뀌잖아. 존칭까지 있어가지고 나는 인데 아버지가 주어라면 아버지께서 간다가 가셨다 이런 존칭으로 바뀌니까 외국 애들이 공부하기 굉장히 힘들어한단 말이야. 근데 영어는 이렇게 국어라고 명사 뒤에 조사가 붙어있는데 영어는 그렇지는 않아. 전치사가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니까 영어에서는. 어떤 경우에 명사가 올 수 없는 자리에 명사를 연결시켜주는 게 전치사라고.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 분명히 외웠을 때 자동사니까 뒤에 전치사 나와야 돼. 타동사니까 전치사 필요 없어. 이런 말 들었잖아. 왜 그래? 자동사잖아 얘가 지금. 간다가. 왜 자동사야? 앞으로 선생님이 자타동사 물어봤을 때 한 명씩 물어볼 거야. 자타동사 물어보면 영어에 2만 개 넘는 동사들 중에서 그 중에 95%는 국어랑 다 똑같아. 국어랑 완전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국어에서 타동사는 뒤에 뭘 취하지? 목적어를 취해. 영어에서 타동사도 당연히 목적어를 취해.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얘 자동사야 타동사야 라고 물어보면 여 뒤에다가 무엇을 갖다 붙여. 이게 뭐지? 목적어지. 그래서 말이 되면 무슨 동사고? 타동사고 말이 안 되면 무슨 동사야? 자동사야. 95%는 이래. 근데 국어하고 영어하고 완전히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국어하고 영어하고의 차이는 외우라고 책에 나와 있었다. 그래서 너가 중학교 때 시험 보면 결혼하다, marry. 요것이 왜 시험에 나와? 국어로 보기에는 나는 제인과 결혼했다지 제인을 결혼했다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국어로 보기에는 marry가 무슨 동사처럼 보인다고?
자동차처럼 보인다고. 을이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영어에서는 그걸 타동사로 보기 때문에 외워! 라고 한 거야. 그런 거 열 몇 개밖에 없어. 그 열 몇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 국어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해봐. 간다란 뜻이야. 무엇을 간다. 말 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얘는 무슨 동사란 이야기야? 자동사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를 취하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여기 명사가 올 자리야? 아니야? 아니지. 그러니까 뭐가 붙어? 전치사가 붙어 있는 것이야. 이게 차이라고. 누구하고 차이라고? 국어하고 영어의 차이라고. 전치사 아무것도 아니라고. 전치사의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올 수 없는 자리에 명사를 연결시켜주는 게 누구다? 전치사다. 그래서 그 연결사 부분에서 전치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야. 몇 가지는 다 이해했지? 네. 지금 흐름이니까 여기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들어가서 이해하면 돼. 근데 문제는 영어는 특이해. 접속사 역할을 함과 동시에 대명사 역할을 하는 놈이 있고, 접속사 역할을 함과 동시에 형용사 역할과 부사 역할을 하는 것들이 등장해.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라는 말이 등장해 있으면 그것을 일본 놈들이 뭐라고 만들어놨냐면 관계라고 만들어놨어.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뭐가 되고? 관계 대명사가 되고, 접속사 플러스 형용사는 뭐가 되고? 관계 형용사가 되고, 접속사 플러스 부사는 뭐가 되고? 관계 부사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그러면 수능에서의 시험은 뭐냐? 수능은 영어의 전체적인 문법 가운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100% 시험에 나온 거 써줄게. 이거 1번. 수의 일치. 수능 문법 문제가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문법 공부를 한다면 수능 문법 문제에서는 1, 2, 3, 4, 5번 밑줄 그어놓고 틀린 거 찾아보세요 라고 해봤자 꼭 나오는 5개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야. 뭐? 수의 일치. 앞으로 시험 문제 풀 때 비동사의 밑줄이다? 무조건 수의 일치. 동사에 S가 붙어있다? 무조건 수의 일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이것이 수의 일치표 문제가 되고, 두 번째 영어에서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야. 누구지? 요것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하는 것과 접속사 플러스 부사 역할하는 것. 관계 형용사는 영어 교육 지침서를 보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관계 형용사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 형용사는 시험에 잘 안 내. 거의 나온 적도 없었어. 근데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는 항상 시험에 나오는 두 번째 파트에 해당이 되어진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맨날 나와. 뭐? 형용사가 맞아요? 부사가 맞아요? 이것도 맨날 시험에 나와. 그러면 형용사가 맞냐? 부사가 맞냐? 이것이 시험에 나온다면은 요건 사실은 형용사 부사표 문제가 아니라 동사의 종류표 문제에 해당이 돼. 이것이 보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냐? 그렇지 않은 동사냐? 라고 하는 동사의 종류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앞하고 연결되어져서 시험에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뭐 꼭 나오는 거 지금 3가지만 가르쳐줬지. 하나 더 있어? 누가 있지? 여기서 2가지는 꼭 나와. 뭐? 분사 구문과 분사 쪽 시험 문제는 항상 문법 문제에 등장하더라. 그럼 몇 가지 가르쳐줬어 지금 내가? 5가지. 나는 쌤 문법에 자신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겨울방학 때 할 문법 문제, 그 문법 특강의 목표는 뭐냐면 완벽하게 구문을 해부시킨다. 이게 지금 우리 목표야.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복습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건데, 복습을 제대로 안 하면 흐름이 끊겨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한 번이라도 수업을 빠지게 되면 영상을 꼭 봐줘야 돼. 근데 그거 말고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문법 특강을 듣고 싶다. 그러면 이 5가지만 알면 돼. 이 5가지만. 왜냐면 우리가 몇 지 선다지? 5지 선다지? 5지 선다 문제 중에서 요 5가지가 4개를 차지해 항상. 그러니까 요 5개만 확실히 공부하면 분명히 틀린 게 보일 거고, 근데 틀린 게 안 보인다. 그러면 이 5가지가 아닌 것 중에 하나가 답이야. 그 정도로 얘네들은 맨날 시험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문법 공부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아마 이 5가지를 내가 설명할 때는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인데, 그때는 문법 문제를 수능 출제 문제들을 다 봐보면 역시 여기에 다 걸려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이게 문법 전부 다야. 어렵냐? 이게 지금 그림을 그렸지. 다 그림을 그려놨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뭐 하면 돼? 여기다가 하나씩 살만 채워 넣어가면 돼. 하나씩. 순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런 순으로 계속해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가끔씩 선생님이 스킵해버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보지 말자 라고 해버린 부분들은 역대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야. 알겠지? 네. 시험에 지금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문제도 있어.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후자에 속하는 거, 지금까지 안 물어봤으니까 절대 안 물어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없애버린다고. 알았어? 네. 오케이. 그럼 이제 진짜 진도 들어간다. 첫 번째 나와야 될 문제가 뭐냐면 수의 일치표 문제야. 수의 일치 펴봐.
자, 수의 일치라고 하는 건 영어의 일치는 두 가지 일치가 등장해. 첫 번째 수의 일치, 두 번째 시제 일치. 이렇게 두 가지가 등장해. 근데 시제 일치편은 시제편에서 배우면 돼.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룰 것은 뭐냐면 수의 일치야. 그러면 수의 일치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당연한 거야. 주어하고 동사의 수를 일치시킨다는 것인데 주어가 단수 형태의 주어면 동사도 무슨 동사를 쓴다? 단수 동사를 쓴다. 주어가 복수 형태의 주어라면 동사는 무슨 동사를 쓴다? 복수 동사를 쓴다. 이게 수의 일치야. 그러면 단수 동사, 복수 동사가 있습니까? 있지.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is나 am은 단수 동사에 속하는 것이고 are가 복수 동사에 속하는 것이고 have 동사 같은 경우는 has가 단수, 복수가 have. 여기까지는 쉬워 지금이. 분명히 이것을 이 강의는 굉장히 쉬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것까지 들어가. 그러니까 중간에 딱 졸면 안 돼. 세 번째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뭘 붙여? s나 es를 붙이면 단수, 복수는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이 문제야. 간단한 문제잖아. 근데 너가 모르는 게 꽤 많을 거라고 여기에 대해서. 자, 한번 가보자. 일치 문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진도에서 보면 책에서 보면 자 1번 봐봐. 26페이지 밑에 분명히 주어가 뭐라고 나왔냐면 1번이다. A and B라고 주어가 나왔어. A and B. 그럼 이해를 해봐.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더하기야. A 더하기 B니까 당연히 단수야, 복수야? 복수야. 이걸 물어보겠냐? 너가한테? A 더하기 B는 당연히 복수잖아. 그러니까 복수일 때는 시험 문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영어 시험은 항상 예외적인 것만 문법 시험으로 나와. 그러면 복수가 원칙이야. 근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무슨 취급하는 경우가 있더라? 단수 취급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 부분을 외워야 돼. A and B라고 주어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얘를 단수 취급하는 경우가 있더라. 어떤 경우에 단수 취급하디? 그러면은 총 다 따져봤더니 세 가지가 나오더라 이 말이지. 첫 번째, 우리 책의 오른쪽에 포인트. 정 바쁘면 오른쪽 우리 그 선생님이 써놓은 책의 포인트만 읽으면은 문법 문제는 거기서 다 나오긴 해. 첫 번째 뭐라고 써졌어? 개념상 하나의 관념을 나타내는 경우에 이렇게 써져 있어. 자, 예를 들면 slow and steady 거기 나왔지? 거기 나오는 문장으로 가보자.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라고 써져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이 경주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slow라고 하는 것들이 그 다음에 steady라고 하는 이 말이 형용사야. 형용사인데 뭐가 돼 있어 지금? 명사화 돼 있는 글이야. 그러면 여기서 해석할 때는 천천히 꾸준히가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이란 뜻이야.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따져봤을 때 첫 번째 천천히 하기만 하면 경주에서 이긴다. 두 번째 꾸준히 하기만 하면 경주에서 이긴다. 그 말이야? 아니면 천천히 하면서 동시에 꾸준히 하라는 이야기야? 천천히 하면서 동시에 꾸준히 하라는 이야기라고. 이런 경우는 두 개가 분리된 개념인 게 아니고 두 개가 합해진 개념이기 때문에 무슨 취급하는 것이다? 단수 취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에 뭘 붙여놨다? s를 붙여놨다라는 이야기야. 의외로 이런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이런 문제 닥쳐버리면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어. 그러면 A and B라고 했을 때 무조건 복수는 아니다. 예외적으로 단수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단수 취급이다. 자, 두 번째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 불가분한 명사들끼리 묶어 있었을 경우에는 단수 취급이다 이 말이야. 이것도 생각을 잘해야 돼. 밀접 불가분한 명사. 이것을 선생님이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포스코 승진시험 문제를 한번 낸 적이 있어. 청탁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때보다 지금보다 그때 잘 나갔어. 그래가지고 포스코에서 승진시험 문제를 내주려 하는데 한 문제당 한 40만 원 줄까? 그러니까 40문제 내면은 얼마일까 그러면? 1600만 원을 줘. 어? 근데 그때 20만 원을 한다. 20문제를 갖다 청탁을 받았는데 그때 문제를 냈는데 엄청난 항의를 받았어 그때. 일반적인 문법책이 그렇게 안 나왔다고. 근데 그 바보들이야. 외우니까 그렇게 된 거야. 봐봐. 이거 개념 잘 봐봐. 밀접 불가분한 명사 개념을 봐봐라. bread and butter is my breakfast. 요거 한번 생각해봐. 해석해보면 빵과 버터가 내 아침 식사예요 라는 뜻이야. 분명히 그냥 봤을 때는 빵과 그리고 뭐야? 버터야.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단수 취급해야 돼? 복수 취급해야 돼?
단수 취급을 해야지 될 것처럼 보여. 왜냐면 그냥 보이기에는 A and B라고 보이니까. 근데 좀 더 생각해보면 빵과 버터가 내 아침 식사입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먹을 때를 생각해봐. 빵 먹고 버터 먹고 빵 먹고 버터 먹고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지 않고 빵에다가 뭘 발라? 버터를 발라서 먹는 거잖아. 그럼 이건 해석할 때 빵과 버터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버터를 발라놓은 빵이 내 아침 식사입니다 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두 개를 떼서 생각해, 합해서 생각해? 합해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 말이 이해가 돼 지금? 그래서 단수 취급이라고. 자, 또 한번 생각해봐. 카레라이스가 이거로 뭐지? curry and rice. 이게 카레라이스야. 그러면 커리와 밥이 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봐. 우리가 카레라이스 먹을 때 카레 떠먹고 밥 떠먹고 카레 떠먹고 밥 떠먹고 이렇게 해? 아니면 카레를 갖다가 딱 비벼가지고 먹어? 첫 번째야 두 번째야? 물론 첫 번째 같은 새끼들도 있어.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다수 사람들은 비벼서 먹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떼서 보는 개념이야, 합해서 보는 개념이야. 합해서 보는 개념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 뗄 수 없는 명사들끼리 뭉쳐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때도 무슨 취급이다? 단수 취급이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어? 네. 근데 선생님이 아까 포스코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선생님이 냈던 문제는 이거야. Bread and butter is sold in this market. 이거거든? 맞아 틀려? 이게 맞아 틀려? 식당이야 마켓이야? 마켓이지. 그럼 이 마켓에서 빵과 버터를 팔아요. 그러면 버터를 발라놓은 빵을 파는 거야? 아니면 빵 팔고 버터 팔고 하는 거야? 빵 팔고 버터 팔고. 이때는 단수가 아니야. 이때는 복수로 써야지. 그러니까 이걸 외워놨기 때문에 무조건 단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해를 해봐. 왜 얘네들이 단수 취급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해석을 해봤더니 이것은 버터를 발라놓은 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버터 따로 빵 따로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단수겠구나. 근데 우리가 슈퍼마켓 가가지고 야 빵하고 버터 사와. 그러면 어떻게 사와? 슈퍼마켓 가가지고 버터에다 빵을 발라? 다 갖고 와? 그렇게 하진 않잖아. 두 개를 사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단수 취급해야 돼? 복수 취급해야 돼? 복수 취급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상대적기적으로 봐줘야 된다고. 알겠지? 네. 오케이. 이게 두 번째 단수 취급하는 경우.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세 번째가 좀 잘 나온다면 세 번째는 뭐냐면 관사와 소유격. 요거 조심해야 돼. 관사와 소유격 자체가 숫자다. 조심해. 관사와 소유격 자체가 순사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약한 게 지금 관사가 굉장히 약한데 관사와 소유격 자체가 뭘 의미하는 것이라고?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굳이 쓸 필요 있나? 다 써져 있지 않아? 책에? 응. 그러니까 공부 방식을 오늘 첫날이니까 좀 잔소리도 있을 건데 한 2, 3일 지나고 나서부터는 잔소리 없이 진도 쫙 나간다. 근데 이게 공부하는 방식을 읽어주면 나는 좀 때려 고쳐보고 싶어. 때려 죽여서라도 고치고 싶어. 어? 책에 딱 있으면 뭐 하려고 써. 안 그래? 가만히 집중하고 보고 있어야지. 이해 안 된 부분만 체크하면 되지. 그래서 집에 가서 이해 안 된 부분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지. 공부는 이쁘게 해야 돼. 선생님은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내가 작년 3학년들한테는 자주 이야기해 줬는데 내가 공부하는 것 보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때 교수님들 그리고 고시 공부할 때 그 고시학원의 선생님들 전부 다 나를 이뻐했어. 공부 이쁘게 한다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은 선생님이 편애하는 선생님이야. 나만 이뻐하니까. 네?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공부를 예쁘게 해야지. 선생님은 항상 색연필을 이용했어. 까다로워 성격이. 그러니까 왜 색연필을 썼냐면 형광펜은 뒤에 100이니까. 그잖아. 형광펜은 시간만 지나면 뒷페이지까지 다 보여버리잖아. 그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나는 색연필을 이용해서 항상 예습을 해야 될 과목인 경우에는 예습하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노란색 색연필로 밑줄을 그어놨었어. 그것도 자대고 대충 한 게 아니라 딱 들고 딱 그어놨었어.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파란색 색연필을 들고 갔어.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이야기한 부분에 딱 파란색으로 색연필을 딱 그어놨어. 그러니 수업 시간에 잠이 와, 안 와? 안 오지. 왜? 재밌어. 내가 분명히 이 책을 처음 봤는데 내가 노란색으로 밑줄 가는데 선생님들이 다 그게 중요하대. 그러면은 와, 그리고 수업 들으면서도 나 천재인가 봐. 어떻게 한 분이면 이거 다 알지? 막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정반대의 것에만 파란색이 그어지더라고. 그러면 오? 큰일 났는데? 라고 긴장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했는지 알아? 어? 암기 과목은 내 방법이 가장 잘 통할 거야. 왜냐면은 아마 내가 알기에 내 주변에서도 사법고시 1차를 3개월 만에 합격한 사람 나밖에 없어. 계속 또 자랑이지. 근데 그 객관식의 황제니까. 그리고 나서 나는 바로 문제지를 풀었어.
문제집을. 그러면 반 정도 맞아, 반 정도. 왜냐면 책 한 번 읽고 수업 한 번 듣고 문제집 푸는 게 다 맞추겠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 그렇게 머리 좋지 않아. 그러니까 일반인 평민들의 머리를 나도 갖고 있어. 물론 평민들 중에서는 상위층에 속하긴 하겠지만, 근데 일단 평민의 머리라고 생각해. 천재는 아니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푼 다음에 뭐 했냐면, 문제에 나왔던 내용을 기억을 해 못해. 그러면 기억을 하지. 이게 문제에 나왔었구나. 다시 책을 보면서 문제 나왔던 것을 다 빨간색으로 밑줄고 놨어. 이거 문제, 이거 문제, 이거 문제. 그러니 어떤 책을 갖다 놓더라도 나는 그 책이 한 번 수업 듣고 공부하고 나면은 그 책이 4분의 1이나 5분의 1로 줄어들어 있는 거야. 왜? 책 속에 다 중첩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파란색과 빨간색이 밑줄이 같이 그어져 있는 것들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것도만 마지막에 때려본 거야. 그게 공부하면 왜 틀려? 다 맞지. 노란색은 볼 필요 없잖아. 내가 처음에 봤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돼, 그런 걸. 또 영어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생님이 영어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 가르치는 것 보면 되게 체계적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영어를 늘 가르칠 때, 내가 누구한테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터득한 방식대로 가르치는 거야, 지금. 근데 내가 찍어놨던 젊은 날에 30대 초반에 찍었던 그 인강을 듣고, 그 인강을 보고 나를 똑같이 따라하는 선생님들이 많아, 지금. 보면 설명할 때 그게 꽤 많아요. 누구누구인지 이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면 그때 친분이 좀 있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나는 유학도 갔다 와본 적도 없어요. 두 번째 영어 영문학과 출신도 아니야. 근데 외국은 자주 갔다 왔지. 혼자 대학교 다닐 때 배낭여행으로 막 돌아다녔었는데, 근데 내 친구들이 엄청난 부자애들이 어학연수 다니면서 그리고 다닐 때 나는 혼자 유럽에 한 달 반, 두 달 매일 나갔었다고.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영어를 썼고, 걔네들은 4시간, 5시간 어학연수 가지고 수업 받고 밖에서 한국 놈들하고 놀았다고. 누가 더 영어를 잘하겠냐? 내가 더 잘하지. 먹고 살라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그놈들하고 나하고 토익 점수, 탭스 점수 비교하면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여기서 너한테 영어를 가르친 이유가 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전공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왜 그러냐면 점수 따는 데는 내가 황제니까. 그러니까 내 식대로 하면 된다니까, 내 식대로. 근데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일단 그냥 딱 책을 보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보통 한 70% 정도는 이해가 되더라고. 이해가 되는 건 넘어갔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체크를 해놔, 수업 시간에. 체크를 해놨는데 가만히 봐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나는 자존심이 세서 누구한테 물어보진 않았어. 어떻게? 외워버렸어, 그걸. 그 문장은 그냥 외워버렸다고. 이해가 안 되면 외워버려. 그래서 그 책을 다시 봤어. 다시 봤는데 옛날에 분명히 외웠던 문장인데 갑자기 이해가 되기 시작해. 그게 왜냐면 영어 문법은 지금 우리가 요거 하고 있다라고 해서 뒤에 거 안 나온 것도 아니고, 동사의 종류 공부할 때 형용사 부사역이 반드시 나올 거고, 동사의 종류 공부할 때 뭐 나왔도 뭐 목적어 나오고 전치사 나오고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순서가 없는 거라고. 수학하고 달라.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번에 수업 들으면서 처음 수업 들을 때는 이해할 만큼 이해하고, 이해 안 되는 것은 어쩌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암기해버리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너희한테 다 줄 거야, 영상으로. 이 수업 끝나고 나서 이 수업 찍은 영상을 그냥 무료로 다 줄 건데,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봐봐. 볼 때 암기했던 것이 갑자기 이해가 되는 순간이 생기기 시작할 거라고. 그때부터 공부가 재밌어져. 알겠지? 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돼.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이야기야. 관사와 소유격은 뭐라고? 그 자체가 숫자라고. 이게 은근히 시험에 잘 나와. 토익을 봐야 되는 사람들은 100% 토익에 시험에 나와, 이게. 뭐냐면 이렇게 봐봐. A poet and novelist 라고 써져 있어. 요거가 a poet and a novelist. 요것은 천지차이더라 라는 이야기야. 이건 지금 관사가 몇 개야? 하나야. 이건 관사가 몇 개고? 관사가 2개야. 이건 1명이고 이건 2명이야. 이 차이라고. 관사가 하나 붙어 있고 a poet and novelist라고 써져 있으면 시인이자 소설가인 한 사람이 라는 뜻이야. 근데 a poet and a novelist라고 써져 있으면 시인 1명과 소설가 1명, 총 몇 명이? 2명이란 뜻이야. 그러면 동사를 써봐. 비동사를. 얘는 is, 얘는 are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근데 이거랑 똑같은 게 누가 있다고? 관사뿐만 아니라 누가 있다? 소유격이 있다. 소유격. 그래서 소유격을 예문이 없으니까 한번 써준다면 이런 식이지. My friend and advisor 라고 써져 있으면, advisor라고 하는 것은 충고해주는 사람이니까 고문, 회사의 고문은 advisor라고 표현해. 그러면 이것은 소유격 몇 번 나왔니?
한 번 나왔지? 어떻게 해석해야 돼? 내 친구이자 고문인 한 사람이 라는 뜻이야. 그럼 뭘 써야 돼? is. 여기다 my friend and my advisor라고 써져 있으면 뭐라고 써야 되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내 친구 한 사람과 그리고 나의 고문관인 한 사람이 총 몇 명이? 2명이 라는 뜻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복수 취급을 해야지 옳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첫 번째는 A and B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A and B를 무슨 취급하는 경우더라? 단수 취급하는 경우들 세 가지 이야기해봐. 첫 번째, 개념상 하나의 관념을 나타내는 경우에, 두 번째, 관사나 소유격이 하나인 경우에, 세 번째, 밀접 불가분한 명사인 경우에. 이렇게 세 번째, 이 세 가지는 단수 취급하더라. 두 번째는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상관 접속사야. 자, 상관 접속사. 요것이 수능에서 심심찮게 시험에 등장해. 자, 여기서 상관 접속사라고 불러주는 것은 뭐냐면 서로 상자에 관련시킬 관자야. 그러니까 서로 간에 연관을 시켜주는 접속사. 이게 상관 접속사고, 가운데 쓰이는 접속사가 등위 접속사이기 때문에 상관 등위 접속사 내지는 등위 상관 접속사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걸 상관 접속사라고 부를 수도 있고 등위 상관 접속사라고 부를 수도 있고 상관 등위 접속사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이것들은 뭐냐면 and, but, or가 가운데 들어가 있고 우리가 외울 때 A, B로 외우는 것들이 상관 접속사야. 그 다음 대표적으로 봐보자. not A, but B 이런 것들. not A, but B. 그 다음에 자, both A and B.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 either A or B. 가보자. either A or B. 내지는 neither A nor B. Not only A but also B. 혹은 B as well as A. 엄청나게 많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A, B로 외우는 것들을 상관 접속사라고 불러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야. 누가 주어냐? 얘네가 주어 자리에 등장했었을 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헷갈리고 있어. 헷갈리고 옛날에 내가 이거 외웠었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많아. 근데 외우지 말으니까 이거 외울 게 없고 상관 접속사가 주어 자리에 등장했었을 때 주어를 찾는 원칙은 뭐냐면 해석이야. 해석. 원칙이 뭐다? 해석이다. 해석을 해봤을 때 주어가 나오면 걔가 주어야. 근데 문제는 예외적인 것들이 또 나오겠지. 해석을 해봤는데 주어가 안 나와.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야. 분명히 해석을 해봤는데 주어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근자일치의 원칙을 지키면 돼. 근자일치의 원칙.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가까운 것에 수를 일치시켜라 라는 이야기야. 그럼 누구랑 가까운 것에? 동사와 가까운 자리에 붙어있는 것에 수를 일치시킨다 라는 이야기라고. 자, 그럼 봐봐. not A but B. 이 자리에 다 집어넣어보자. he하고 I를 집어넣어봐. 요 순서대로 간다. 자, not he but I. 해석해봐. 그가 아니라 내가 라는 뜻이야. 그럼 누가 주어야? 내가 주어야. 그러니까 뭘 써야 돼? am a student. 학생입니다 라는 말을 쓰려면 am a student. 이렇게 써야 된다고. he라면 is가 답인데 내가 주어니까 am이야. 그 다음에 both he and I student. 해석해보면 그하고 나 둘 다가 학생이래. 그럼 누가 주어야? 둘 다가 주어야. 그러니까 단수야 복수야? 복수야. 아. 자, 간다. either he or I. 해석해봐. either A or B가 무슨 뜻이지? A, B 둘 중에 하나란 뜻이야. 그러면 그하고 나 둘 중에 한 명이 학생이에요. 누가 학생이라는 이야기야? 그하고 나 둘 중에 하나래. 그러면 그가 학생이야, 내가 학생이야? 알아, 몰라? 몰라. 이런 경우에 어쩐다고? 동사가 들어갈 자리에서 가까운 놈이 주어라고. 해석을 해봤더니 주어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런 경우 어쩐다고? 동사가 들어갈 자리에서 가까운 자리에 붙어있는 놈이 주어다. I가 주어다. 그래서 뭐라고 쓴다? am a student 라고 쓰는 것이다. 이해했니? 이제? 그러면 neither he nor I. 해석해봐. 그하고 나 둘 다가 학생이 아니에요 라는 뜻이거든. 요거 조심해. 요거에. 일반적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쌤, 그하고 나 둘 다가 학생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복수동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럼 복수동사 집어넣어봐. 어떻게 집어넣을래? 아라고 집어넣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가 긍정이야, 부정이야? 요것만 봐봐, 요건. 얘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잖아. 긍정 동사의 주어로 둘 다 쓰일 수 있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얘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하고 나 둘 다가 학생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
근데 여기 들어갈 동사는 부정형 동사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 긍정형 동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다시 말해서 not이 안 붙어있는 동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다의 주어로는 둘 다 쓰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둘 다. neither A nor B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 A, B 둘 다 아니에요 라는 뜻이라고. 그러면 여기 들어갈 동사는 비동사가 not이 붙어있는 동사냐 안 붙어있는 동사냐? not이 안 붙어있는 긍정형 동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긍정형 동사의 주어로는 그도 안 되고 나도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됐어? 긍정형 동사의 주어로는 그도 나도 둘 다 학생이 아니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주어가 없는 경우라고. 그래서 누구한테 주어를 일치시켜야 돼? I한테 주어를 일치시켜야 돼. 그래서 뭘 써야 돼? M 이렇게 쓰는 것이라고. 요것만 좀 이해를 잘하면 돼. 알겠어? 둘 다 학생이 아니라면 학생이다의 주어로는 둘 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동사에서 가까운 자리에 붙어있는 놈을 뭘로 보겠다? 주어로 보겠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하셨지? 네. 자, not only he but also I.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와. not only he but also I라고 썼다. 해석해봐. 그뿐만 아니라 나도 학생이에요. 얘가 지금 하고 싶어하는 말은 그가 학생이라고 하는 말 하고 싶은 거야? 내가 학생이라는 말 밝히고 싶은 거야? 내가 학생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해석상 누가 주어라고? I가 주어야. 그래서 am a student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근데 not only A but also B하고 똑같은 게 B as well as A지.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I as well as he. 해석해봐. 이 해석 잘해야 돼. I as well as he가 무슨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아? 그뿐만 아니라 나도. 이게 원래 해석이라고. 나뿐만 아니라 그도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I as well as he는 요거하고 똑같은 걸 했잖아.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나도 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주어야? 내가 주어야. 그래서 he 뒷자리인데 뭘 써야지 맞다? am을 써야지 맞다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어? 네.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보자. 총정리. 상관접속사들이 주어 자리에 등장한 경우에는 첫 번째 원칙은 뭐다? 일단 해석상 주어가 나오면 걔가 주어다. 근데 예외는 뭐다? 해석상 주어가 안 나온 경우에는 동사가 들어갈 자리에서 가까운 자리를 주어로 삼는다. 그걸 뭐라 불러준다? 근자 일체 원칙이라 불러준다. 그래서 이런 경우인데,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 Not he but I am, both he and I are, either he or I am, neither he nor I am, not only he but also I am, I as well as he am. 누가 제일 이상하냐? 마지막 게 제일 이상하지. 그러니까 뭔만 시면 되겠냐? 계속해서 요것만 시면 계속 나온다고. 그래서 B as well as A 부분에서는 앞에 나와 있는 누구한테 수를 일치시킨다? B한테 수를 일치시킨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 별표 5개를 쳐놓고 있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넘어가서 보면 수의 계산을 나타내는 표현은 단수로 취급하는 원칙이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갈표 쳐버리고 없애버려. 없애버리고 세 번째 28페이지에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 거기다가 별표 5개 쳐놔.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가 주어로 쓰인 경우에는 오브 뒤에 나오는 모집단의 수를 일치시킨다 이 말이야. 일단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래. 원칙은 이거지. A of B가 나왔어. 어떻게 해석하니? B의 A라고 해석하지. 그지? A of B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B의 A. 그건 누가 주어야? A가 주어잖아. 그래서 얘가 주어니까 동사는 A한테 수를 일치시키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야. 이게 원칙이야. 근데 주어로 쓰인 요 표현이 일부 선생님들은 이게 주어가 아니라고 하는데 얘가 주어 맞아. 무조건 A가 주어야. 근데 주어로 나온 요 단어가 부분을 의미하는 말이래. 대표적으로 most 내지는 help 이런 말들이 나왔다고. most가 무슨 뜻이야? 대부분. 그러니까 부분이잖아. 큰 부분이란 뜻이니까. help는 무슨 뜻이고? 반. 그럼 얘네가 주어는 주어야. 근데 얘네들만 가만히 보고 있기에는 이것이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요놈들의 단수로 볼까 복수로 볼까 헷갈리잖아. 이런 경우에 얘네들의 생각은 뭐냐면 일단 사과 하나는 단수야 복수야? 단수야. 이거의 부분은 당연히 이건 단수겠어 복수겠어? 단수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얘네들은. 사과 100개면 단수야 복수야? 복수지. 그러면 이것의 부분은 단수겠어 복수겠어? 당연히 복수겠지. 그렇게 가는 거야 얘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주어로 쓰이고 있는 말이 부분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그 뒤에 뭐의 부분인지 오브 뒤에 명사가 나온다고. 얘를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 불러준다고? 모집단이라 불러준다고.
이 모집단의 수를 일치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오브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단수 명사가 나왔다. 그러면 무슨 동사를 쓰면 되고 단수 동사를 쓰면 되는 것이고, 오브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복수 명사가 나오더라. 그러면 뭘 쓰면 돼? 복수 동사를 쓰면 되더라 라는 이야기야. 이게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에 관련된 이야기야. 쉬워 어려워? 쉽지. 근데 시험에 나오면 다 틀려. 이거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왜 거의 다 틀리냐? 앞에 주어가 분명히 이런 구조에서는 앞에 게 주어인데 이 주어가 부분을 나타내는 말인지 아닌지를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틀려버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가 나왔어? 파트 나왔지. 이 자체는 부분이라는 뜻이고 the rest는 무슨 뜻이고? 그냥 rest는 휴식이야. the rest는 나머지라는 뜻이야. 나머지가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오브 뒤에 나와 있는 명사의 수를 일치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most, some, 분수, 그 다음에 percent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분을 의미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오브 뒤에 나와 있는 명사의 수를 일치시킨다. 근데 희한한 게 4번 봐봐. 그 밑에 all이야. all 오브 명사가 나와도 이 명사가 단수 명사면 단수 동사, 이 명사가 복수 명사면 복수 동사 취급을 한대. 그러면 뭔가 지금 논리적으로 일치하지가 않잖아. 우리가 이 문장 구조를 취했을 경우에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뭘로 쓰인 경우에,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로 쓰인 경우에는 오브 뒤에 나와 있는 명사의 수를 일치시킨다라고 했었는데, all은 부분을 의미하는 말이야,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야?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잖아. 근데 왜 얘가 얘랑 똑같이 써야 돼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얘의 특징이야. 누구의 특징이라고? all의 특징이라고. 왜냐면 all이라고 하는 게 이름이 뭐라 써져 있냐면 부정대명사라고 써져 있어. 그럼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한정의 의미가 없는 대명사라는 뜻이야. 더 쉽게 설명해줘. 아무거나 다 가리킬 수 있는 대명사. 이게 부정대명사야. 아무거나 다 가리킬 수 있는 대명사. 이게 뭐라고? 부정대명사. 대신 이것! 그러면 이것만 가르쳐야 돼. 이건 무슨 대명사? 지시대명사. 알겠어? 지금 이해가 돼? 뭔 말인지? 그러면 영어로 this는 무슨 대명사야? 지시대명사. all은 아무나 다를 가르칠 수 있으니까 무슨 대명사? 부정대명사. 이 개념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부정대명사 all의 특징이 뭐냐면 얘는 사람을 나타낼 때는 복수 취급해줘. 그래서 복수동사야. 근데 얘가 사물을 나타낼 때는 단수 취급해줘. 그래서 단수동사로 써준다. 이게 누구의 특징이라고? all의 특징이라고. 그러니까 니네들이 해석했었을 때 all이 나왔다. 근데 뒤에 is가 나온지 a가 나온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유념해서 본 적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해석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all are quiet는 무슨 뜻이야? 모든 사람들이 조용합니다 라는 뜻이야. 왜? 뒤에 are니까 all이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야. 근데 all is silent 라고 써져 있어. 그러면 이때는 is니까 all이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야. 어떻게 해석할래? 만물이 고요합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야. 그러면 찬송가 109장인가? 고요한 방 거룩한 방. 거기 영어로 어떻게 나와? 영어로 안 들어봤어? All is silent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고요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밤에 만물이 고요하다 라고 해야지 모든 사람이 조용하다 이 말이 아니라고 해. 그래서 이게 all의 특징이야. 일단 all의 특징. 그러면 all of 명사가 이렇게 나왔다. 이거 지금 all만 주어일 때 이야기야. 요렇게. 지금 이 두 문장의 주어가 누구야? all. 이랬을 때 이야기고, 만약에 all of 명사가 주어로 나오잖아. 그러면 얘한테 달려있다니까. 이 명사가 단수면 무슨 동사? 단수동사. 이 명사가 복수면 무슨 동사? 복수동사를 쓰더라 라고 하는 게 all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더라 라는 이야기야. 왜? 그때그때마다 사람인지 사물인지 구별하기 귀찮으니까 그런 거야. 네? 그때그때마다 얘가 사람일까? 사물일까? 구별하기 귀찮으니까 에라 부르겠다. 오브 뒤에 있는 거에 수를 일치시키자. 이렇게 나온 것이야. 이해됐지? 네. 그래서 부분을 의미하는 말들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누가 있다? all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걸 기억하자 이 말이야. 알겠지? 네. 그 다음에 6번 뭐 나왔지? each와 every. 자, 일반적으로 중학교, 정상적 중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들은 앞에 each나 every가 있으면 무조건 단수 취급이다 라고 배웠을 거야, 학교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이해는 못하고 그냥 너희들 또 외웠을 거다 이 말이야. each와 every가 나오면 단수 취급하는 이유를 설명해 둘 테니까 정확히 오늘 이해해버려. 일단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품사에 강해야 돼. each는 품사가 두 가지야. 대명사인 경우와 형용사인 경우. every는 품사가 하나야.
형용사. 이게 이치와 에브리의 차이점이야. 자, 뜻 써보자. 이치가 대명사일 때 각각 이란 뜻이고, 이치가 형용사일 때는 각각의 란 뜻이고, 에브리가 형용사일 때는 모든 이란 뜻이야. 그래, 기본부터 간다 했었지. 형용사다 라고 하는 것은 뭐가 형용사냐면 니은으로 끝나거나 뭘로 끝난 것들, 의로 끝난 것들, 그런 것들을 형용사라 부르는다 이 말이야. 뭐나 뭘로 끝난 거? 니은이나 의로 끝난 것들. 근데 봐라. 이치하고 에브리가 둘 다 형용사로 썼을 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 뭐냐면 얘네들 뒤에는 절대 복수명사가 못 나와. 뭐만 가능해? 단수명사만 가능하다. 이게 특징이야. 이치나 에브리가 뭘로 쓰였을 때? 형용사로 쓰였을 때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얘네 뒤에는 뭐밖에 못 나온다고? 단수명사밖에 못 나와. 선생님이 이제 올해로 20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첫 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번 년도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 에브리나 이치 뒤에 복수명사 있는 거 갖고 와봐. 1억 줄게. 라고 했거든? 근데 아무도 1억을 택한 사람이 없어. 물론 한 번 위협이 온 적이 있어서 선생님 여기 있잖아요. 얘가 갖고 왔어. 근데 그건 뭐냐면 다음 중 틀린 문장을 고르세요. 얘 답으로 나와있는 거였어. 그거 외에는 없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치나 에브리 뒤에 복수명사 쓴다 못 쓴다? 절대 못 써.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제부터 이해를 해보자. 아, 그래서 자, every boy in our class, 우리 반에 있는 모든 소년이 참석했습니다. 이 문장을 써보자. 비동사만 쓰면 돼. 그럼 생각을 해봐. every가 뭐라고 품사가? 형용사라고. 너그 주어로 쓰인 게 형용사야 명사야? 주어가 뭐야 주어? 주어로 쓰일 수 있는 품사가 누구냐고. 명사잖아. 얘는 형용사라니까. 해석이야 모든 소년들이야. 근데 얘가 주어야. 왜? 명사가 주어니까. 그냥 보이에 S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잖아. 그러니까 단수라고.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이해가 되지 이제? 에브리가 붙여 써도 되고 떨어뜨려 써도 돼. 둘 다 가능해. 에브리 바디 같이 붙여 써도 되고 에브리 바디라고 떨어뜨려 써도 돼. 둘 다 맞는 표현이야. 근데 어쨌든 에브리는 뭐밖에 안 된다고? 얘는 형용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주어니까 당연히 주어 동사의 수의 일치는 그 주어의 수를 일치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해됐지? 응. 똑같이 이치도 뒤에 뭐밖에 못 나온다고? 단수밖에 못 나와. 그러니까 이치 보이만 나온다고. 그러면 요것이 주어니까 당연히 단수야 복수야? 단수야. 이렇게 쓰는 것이라고. 이해했어? 네. 그 다음에 차이는 하나 있네. 이치는 뭘로 쓸 수 있다는 거야? 대명사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앞으로 대명사로 쓸 수 있다와 대명사로 쓸 수 없다의 차이는 딱 한 가지 문장으로 받아들여. 요게 안 된다고. 대명사나 명사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명사류의 품사가 아닌 것들은 이 자리에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치가 명사류의 표현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each of them이 가능하다고. 그들 각자가 라는 식의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들 각각이란 표현으로. 근데 에브리는 뭘로 쓰일 수가 없다? 에브리는 명사로 쓰일 수가 없대. 그래서 정말 어렵게 나왔던 시험이 이거야. Every house, 아니 다시 이 문장. Every of the houses has its roof. 이것이 시험에 나왔던 문장이야. 자, 그냥 보통 외웠던 사람들은 아, 에브리가 주어구나. 그래서 단수 취급이구나. 소유격마저 단수로 잘 맞춰놓고 있구나. 맞다. 이랬다고. 아니라고. 이 자체가 안 된다고. 이 자체가 안 된다고. 왜냐하면 오브 플러스 명사의 수식을 받으려면 얘가 뭘로 써야 된다고? 명사류의 품사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에브리는 뭘로만 쓰인다? 형용사로만 쓰기 때문에 에브리 오브 명사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여기서부터 틀린 거야. 근데 이치는 대명사로 쓸 수 있으니까 이치 오브 댐이 가능해. 그럼 누가 주어야? 수식 없고 얘가 주어야. 여기에 ES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어. 그럼 단수야 복수야? 단수야. 이렇게 가는 것이라고. 이해했지? 네. 외울 필요는 없어. 외우는 게 아니고 아, 품사만 알면 되겠구나. 에브리나 이치는 형용사로 쓰였을 경우에 중요한 특징이 뒤에 뭐밖에 못 나와? 단수 명사밖에 못 나와. 형용사는 주어가 아니야. 누가 주어야? 단수 명사가 주어니까 단수 동사를 써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치는 대명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치 오브 댐이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이치 자체가 무슨 취급 뭘로 써져 있으니까 단수 형태로 써져 있으니까 당연히 단수 동사가 나와야지 맞다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many, a number of, 그 다음에 the number of 이렇게 나오는데
many는 그냥 many는 좀 이따 설명하고. 자, a number of와 the number of부터 먼저 설명해보자. 아마 예비고 애들은 이것이 시험에 맨날 고2 올라간 애들은 알지? 이게 시험 잘 나온다는 거예요. 고3 올라간 아이들이 또 예비고 올라간 아이들도 요것은 바로 시험에 나올 것이니까 준비해놔. 자, 먼저 가보면 넘버라는 표현이 나왔어. 얘가 무슨 뜻이지? 수라는 뜻이야. 무슨 뜻이라고? 수. 영어에서 수라는 표현 함부로 쓰지 않아요. 수라고 하는 표현은 반드시 누구와 함께 쓰냐면 셀 수 있는 명사하고만 쓰는 게 수라고 하는 표현이야. 뭐하고만 쓰는 게? 셀 수 있는 명사하고만 쓰는 게. 그래서 뒤에 나오는 명사는 무조건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와야 돼. 근데 셀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복수형으로 쓰는 거야.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의 차이가 뭐야? 복수형이 있고 없고의 차이야. 돈이 셀 수 있어, 셀 수 없어? 돈. 셀 수 없어? 셀 수 있고 셀 수 없어. 그지? 머니는 머니스 본 적 없어.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명사야. 코인은 코인스 본 적 있어.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명사야. 지폐, 빌도 빌스 본 적 있어.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명사라고.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가지고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 아니야. 어떻게 한다고? 딱 뒤에다 S자 갖다 붙여봐. 복수 형태가 본 적이 없으면, 우리가 그동안의 경험을 믿어야지. 본 적이 없으면 셀 수 없는 명사고, 복수 형태를 본 적이 있으면 셀 수 있는 명사라고. 이해됐어? 뭔 말인지? 응. 그냥 그렇게 보면 돼. 근데 여기서 넘버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수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뒤에는 무조건 셀 수 있는 명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나온다고? 복수 형태로 등장하는 것이라고. 몇 가지 됐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하자. number of는 무슨 뜻이냐면 얘 동의어가 하나 있어요. 요거랑 동의어야. 뭐하고 동의어라고? a lot of 하고 동의어라고. 그럼 얘가 무슨 뜻이야? 다시 말해서 many 뜻이라고. many. 많은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a number of 동의어가 뭐다? a lot of다. 그럼 누구하고 동의어다? many 하고 동의어라니까. 그러면 얘네들 뜻이 무슨 뜻인데? 한번 이야기해봐. 우리나라 말로? 많은. 이제부터 오늘은 봐주는데 내일부터는 대답 잘해놔. 말을 해야지 잠이 안 오고 말을 해야지 틀려도 자기가 기억할 수 있어 나중에. 많은 이라고 해야 되잖아. 니은으로 끝나잖아. 그럼 품사가 뭐야? 형용사. 그럼 얘네 형용사 덩어리네. 형용사 덩어리인데 주어 동사 안 보이니까 뭐라 불러줄까? 유식한 말로 형용사 구라고 불러주겠네. 그지? 그게 형용사라고. 형용사 주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주어야.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라고 써야 돼. 몇 가지는 이해됐지? 근데 더 넘버로 뭐가 나오네? 두 개 가만히 째려봐봐. 뭐가 차이가 있어? 어하고 더 차이야. 어하고 더 차이. 이름이 뭐야? 부정관사. 더는 정관사. 풀어서 설명해봐. 부정관사는 한정의 의미가 없는 관사. 그 말의 의미는 지도 왜 나왔는지 잘 몰라. 그냥 붙어있는 거야. 그냥 붙어있는 거.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그냥 붙어있는 게 어라고. 근데 정관사는 무슨 뜻일까? 한정의 의미가 있는 관사. 그러면 정관사는 함부로 써? 못 써? 함부로 쓰진 못해. 어떤 경우에만 쓰는 거야? 한정의 의미가 있는 경우에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 질문 잘 들어봐봐.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정관사를 못 쓴다. 맞아, 틀려? 맞아?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관사를 쓰고 못 쓰고는 이야기야 지금. 얘 둘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정관사 이야기고, 정관사는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고 아무 상관없어. 어떤 의미만 있으면 쓸 수 있어? 한정의 의미만 있으면 쓸 수 있는 게 정관사야. 지금 내가 뭔 말하는지 이해가 돼? 다시. 자, 너가 관사 그러면 항상 명사표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는 붙고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는 못 쓴대. 이 관사는 뭔 관사라고? 부정관사 이야기라고. 즉 부정관사가 누가 있다고? 요것들은 셀 수 있다 없다고 상관이 있는데, 정관사 더는 뒤에 셀 수 있는 명사든 셀 수 없는 명사든, 얘네들은 셀 수 있다 할지라도 부정관사는 어떤 경우에만 붙지? 단수인 경우에만 붙잖아. 단수인 경우에만. 얘는 단수명사든 복수명사든 무조건 앞에다가 어떤 의미만 있으면 갖다 붙인다고? 한정의 의미만 있으면 갖다 붙이는 게 정관사 더라고. 몇 가지 했지? 예.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돼. 아, 내가 진짜 아무런 기본도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제부터 정확히 기본부터 쌓아가기 시작하면 돼. 문장을 보는 개념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거야. 자, 그래서 봐라. 물이야, 물. water. 얘 셀 수 있어, 셀 수 없어? waters를 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셀 수 없겠지. 근데 물은 물인데 of this well. well이 명사로 쓰였을 때는 샘이야, 샘. 이 샘의 물이래. 물은 물이야. 근데 이 샘의 물이라고 뒤에서 한정을 해주고 있어. 그러면 명사가 뒤에서 한정을 받으면 앞에도 한정해줄 말이 필요해. 그게 누구냐면 정관사 더야. 이럴 때 정관사를 쓰는 것이라고. 마구잡이의 물이 아니라 이 샘의 물이라고 뒤에서 한정하고 있으니까 한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누구라고? 정관사 더다라는 이야기야. 몇 가지는 이해했어? 내가 이 설명을 왜 하겠냐? 이게 그런 식이 아니야. 왜 더를 썼을까? 아, 한정하고 있으니까. 이런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숫자는 숫자인데 뭔 숫자야? 소년들의 숫자야. 그러니까 뒤에서 얘가 수식을 해주고 한정을 해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명사 앞에 어가 아니라 뭘 붙여놓고 있다고? 더를 붙여놓고 있다고. 그럼 해석을 해보면 이거 똑같이 이 샘의 물, 똑같이 소년들의 숫자라고 해석이 된다고. 그러면 누가 주어가 돼? 넘버가 주어잖아, 넘버. 넘버에 s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지. 그러니까 is라고 써야지 맞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어요? 네. 몇 가지 이해했어? 근데 이제 그 뒤에 many 한번 봐보자. many는 시험에 나온다, 이제. many가 중학교 때부터 뭐라고 배웠지? 얘 수의 형용사라 배웠어? 양의 형용사라 배웠어? many. 야, 이제부터 출석부로 그러면 한 명씩 시킨다. 대답 없으면. 수의 형용사는 셀 수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고, 양의 형용사는 셀 수 없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야. 에? 그러면은 many가 수의 형용사야, 양의 형용사야? 수의 형용사. 그래서 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뒤에 뭐가 나온다고? 복수명사가 나온다. 이렇게 배웠을 거 아니야, 학교 다닐 때. 그지? 그래서 many boys라고 배웠는데 many가 꼭 그럴까? 아니야. 뒤에 단수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 many만 그래, many. 수의 형용사들 중에서 many의 경우에는 many 뒤에 복수명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단수명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얘가 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many는 수의 형용사니까 아까 LG랑 달라. 얘는 수만 나타내니까 뒤에 나오는 명사가 셀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단수로 나올 때는 뭘 붙이고 나와? 어를 붙이고 나온다고. 그래야 셀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일 때 어를 못 붙이잖아. 근데 셀 수 있는 명사니까 아, 나는 어를 붙이고 나와야 돼. 나 셀 수 있는 명사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둘 다 맞아. 뜻은 둘 다 똑같아. 많은 소년들, 많은 소년들이란 뜻이야. 그럼 이제 접근해봐. many가 품사가 뭐라고? 형용사. 많은이잖아. 형용사. 그럼 누가 주어야? 명사가 주어니까 보이스가 주어야. 그래서 아, 얘 품사가 뭐야? 형용사. 해석이야 많은 소년들이겠지만 얘가 명사야. 얘가 주어야. 그래서 is 이렇게 쓴 거라고. 이해됐냐? 네. 봐, 지금까지 봐라. 외울 거 있냐 없냐? 하나도 없이야. 이해만 하면 돼. 이해만. 그냥 그날 내가 지금 문법을 아예 몰라서 잘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 복습할 때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바로 다운받아갖고 들어. 어? 다 이해가 되잖아. 지금 이게 왜 그동안 너희들이 몰랐던 거냐면 왜 이것도 많은 소년들이고 이것도 많은 소년들이라고 쌤 해석이 되는데 왜 이게 단수고 이건 복수고 막 합니까? 이건 품사에 관심이 없었던 거야. 품사에.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명사지 형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주어가 보이스고 얘는 주어가 보이가 주어이기 때문에 형용사는 주어가 아니니까 빼버리고 복수 단수 취급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밑에 7번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짧게 설명해 줄 테니까 그냥 넘어가자. 7번은 시거가무. 앞으로 음주가무 말고 항상 명사편에서는 시거가무 이렇게 외워. 시간, 거리, 가격, 무게. 이 시간, 거리, 가격, 무게는 공통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시간, 거리, 가격, 무게를 나타내는 명사가 복수 형태로 등장했다 할지라도 이게 진짜로 그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라면 복수 취급이지만 그냥 딱 떼놓고 하는 이야기라면 단수 취급이야. 이해를 지금 말로 그냥 끝내줄게. 봐봐. 10년은 너무나 긴 세월이야. 이렇게 내가 이야기했어 지금. 그러면 10년이 영어로 뭐야? 10 years야. 내가 지금 10년은 굉장히 길어 라고 얘기한다면 진짜 내가 10년을 기다렸다는 이야기야? 아니면 긴 시간의 하나의 단위로 제시한 게 10년이야? 그치, 단위로 제시한 게 10년이야. 이땐 단수 취급이라고 그냥.
실질적으로 흘러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단수 취급이다. 10 years 라고 나왔다 할지라도. 근데 나는 그녀를 10년이나 기다렸어. 10년이 흘렀어. 그녀를 기다린 다음에 이렇게 했다면 진짜 내가 몇 년을 기다렸다고? 10년을 기다렸다고. 그때는 10 years have passed야. 왜냐면 실질적으로 10년을 기다린 것이니까 has가 아니라 have라고 하는 복수 형태를 쓰는 거라고. 굉장히 까다로운 개념인데 다행인 건 느긋이 안 나와. 그러니까 넘어가도 상관없어. 근데 이해는 되지 지금이? 이해는 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가끔씩 나오지. 학과명, 병명, 뉴스 같은 명사들. 이것 뜻은 뭐냐면 8번 뭔 이야기일까? 학과명, 병명, 뉴스. 원래 명사가 뒤에 뭘 달고 있더라? s를 달고 있더라. 근데 그때 무슨 취급이다? 단수 취급이다 이 말이지. 학과명, 병명,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뉴스와 같은 명사들. 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 응? 근데 이런 것들. 근데 학과명에서 별표 한번 쳐다봐봐. 학과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온 게 누구냐면 statistics라고 하는 거야. 얘가 왜 특이하냐면 statistic 이란 단어가 있어서 특이한 거야. statistic. 그러면 단수인데 앞에 어를 붙였다는 것은 얘가 셀 수 있다는 이야기야, 셀 수 없다는 이야기야? 셀 수 있는 명사라는 이야기야. statistic이라고 하는 이 명사의 뜻이 뭐냐면 통계 자료 내지는 통계 수치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어. 그러면 이 단수 명사의 복수 형태 써봐. statistics. 엄마 똑같네 위에 거하고. 그럼 얘는 무슨 뜻일까? 통계 자료들 내지는 통계 수치들이란 뜻이야. 여기까지 됐지? 네. 근데 statistics라고 하는 단어가 또 그냥 무슨 뜻으로 쓸 때가 있더라? 통계학이라는 표현으로 쓸 때가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혹시라도 statistics가 주어로 등장했잖아? 그 경우엔 조심해야 돼. 뭘 해봐야 되겠어? 해석을 해봐야 돼. 해석해본 결과 얘가 통계학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슨 취급? 단수 취급. 원래 학문명은 뒤에 다 S가 붙어 있으니까. 근데 얘가 통계 수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였다. 그 경우에는 무슨 취급? 그때는 복수 취급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네. 그래서 책에 봐봐. 3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Statistics is my major. 무슨 뜻이지? 통계학이 제 전공이에요. 라는 뜻이야. 통계 자료들이 제 전공이에요가 아니라 통계학이 제 전공이에요. 이기 때문에 statistics 뒤에 동사가 뭐라 써져 있어? is라고 써져 있단 말이야. 근데 두 번째 문제 한번 봐봐. Statistics show that the population of Korea is decreasing. 라고 써져 있으면 한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통계학이야, 통계 수치들이야. 통계 수치들이 한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런 말이기 때문에 이때는 statistics를 단수 취급이다, 복수 취급이다? 복수 취급이다. 통계 수치들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show에 s 붙였다, 안 붙였다? 안 붙였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해했지?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봐보자. 9번에 one of the 복수명사. 여기다 별표 5개. one of the 복수명사는 무슨 뜻이지? 뭐뭐들 가운데 하나라는 뜻이야. 자, 요 문제의 출제 포인트가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걸 내가 두 가지로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 옛날 문제는 말이야. One of my favorite subjects is English. 이런 문장이라면 옛날에는 여기다만 몇 줄이었었어. 옛날에. 왜냐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야 하나. 그냥 1이란 뜻의 의미를 갖고 있는 얘가 주어라고. A over B니까. 1은 단수야 복수야? 단수지. 그래서 뭘 쓰는 게 맞아? is를 쓰는 게 맞다고. 근데 요즘 문제는 말이다. 여기다가 이 s를 살짝 빼놓고 물어보는 문제가 꽤 많다. 지금 수능에도 그렇게 출제된 문제가 재작년에 한번 나왔었어. One of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이렇게 해가지고 맞냐 틀리냐 물어봤다고. 굉장히 그 출제연도 지금 머리를 쓰고 있는 중이야. 왜냐면 one of 뒤에는 반드시 무슨 명사가 나와야 될 것 같아? 복수명사가 나와야 돼. 왜냐면 1, 2, 3, 4라고 셀 수 있는 것들은 셀 수 있는 명사야, 셀 수 없는 명사야? 셀 수 있는 명사야. 그러니까 반드시 뭐뭐들 가운데 하나라는 말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는 무슨 명사가 나와야 된다? 복수명사가 나와야 된다. 이걸 물어보는 뒤통수 때리는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이거야.
자, 요거 플러스 주격 관계 대명사 편 문제. 자, 갑자기 뒤로 넘어가니까 또 어려워질 수 있어요. 주격 관계 대명사는 관계 대명사가 접속사 플러스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 뒤에는 바로 뭐가 나와 있어야 돼? 동사가 나와 있어야 돼. 그러면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는 누구한테 수를 일치시키냐? 관계 대명사한테 일치시키면 돼. 근데 관계 대명사가 뭘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관계 대명사가 대신하고 있는 명사가 어디 나와? 앞에 나와. 앞에 나온다라고 해서 이름이 뭐야? 선행사야. 그래서 선행사에 동사의 수를 일치시켜주면 된다. 이게 주격 관계 대명사 바로 뒤에 나오는 동사의 수의 일치 문제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문법 문제에서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밑줄이 쫙 그어져 있다. 무슨 문제라고? 선행사의 수를 일치시킨다. 그 문제라고 해. 근데 문제는 봐라. He is one of the students who has냐, have냐, passed the exam. 이 문장과 그 다음에 he is the only one of the students who 다음에 has냐, have냐. 이 문장이 시험에 나왔다 이 말이야.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시험에. 그러면은 자, 한 단계 더 나가보자.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의 수의 일치. 이것은 선행사의 수를 일치시킨다고 했었는데 만약에 선행사가 명사 온, 전치사, 명사 투 이런 식으로 선행사 자리에 등장했다 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명사 원이 선행사냐, 명사 투가 선행사냐 이게 문제야. 자, 여기 봐봐. 얘가 지금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명사, 전치사, 명사 순으로 등장했어. 원이 선행사냐, 스튜던트가 선행사냐 이 문제라고 지금 이 문제는.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응.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둘 다 선행사일 수가 있어. 명사 원도 선행사일 수가 있고 명사 투도 선행사일 수가 있다고. 누가 선행사인가를 결정해주는 것은 누구냐면 해석이야, 해석. 그러니까 여기서 가까운 놈을 선행사로 해석을 해봐가지고 말이 되면 얘가 선행사고 이걸 선행사로 해석해봤더니 말이 안 돼. 그러면 더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선행사로 봐야 된다 라는 이야기야. 만약에 선생님 둘 다 말이 안 되면요, 그러면 틀린 문장이야. 그 문장은 아예 틀린 문장이라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어. 그럼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주격 관계대명사야. 근데 앞에 선행사 자리에 명사, 전치사, 명사 이렇게 나왔다고. 그럼 앞에 명사나 뒤에 명사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라고? 선행사라고. 누가 선행사인지를 결정해주는 건 누구라고? 해석이라고. 어디부터 해석해보라고? 앞에 것부터 해석해보라고. 간다. 여기서부터. 그는 시험에 합격을 한 학생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말 돼야 안 돼? 말 되지? 50명의 학생 가운데 10명이 시험에 합격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게? 그가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 가운데 한 명이에요. 말 된다 안 된다? 말 된다. 그러니까 얘가 선행사다. 그러면 스튜던트가 선행사니까 단수야 복수야? 복수. 그래서 have를 쓰는 게 맞다고. 자, 요거 해석해보자. 그는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 가운데서 유일한 한 명입니다. 말 되냐 안 되냐? 다시 잘 들어봐. 그는 시험에 합격을 한 학생들 가운데서 유일한 한 명입니다. 말이 되냐고 안 되냐고. 말이 안 되잖아. 말이 되려면 그는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남자입니다 라고 하거나 그는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빨간색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돼. 근데 그는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 가운데서 유일한 한 명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안 되냐고. 말이 안 돼. 됐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가 선행사가 아니구나. 그럼 앞에 거 한번 해석해보자. 그는 학생들 가운데서 시험에 합격을 한 유일한 한 명입니다. 말 되냐 안 되냐? 이제 말 되지. 근데 이때는 얘가 선행사라고. 그러면 the only one이 선행사니까 단수야 복수야? 단수다. 이것이 시험에 나왔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일반적인 책에서는 뭐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냐면 주격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로 one of the 복수명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복수명사가 선행사이고 선행사로 the only one of the 복수명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the only one 이 선행사다 라고 외우라고 써져 있다고. 일반 책에는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다고?
명사, 전치사, 명사가 선행사 자리에 나왔으면 일단은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놈을 선행사로 해석해보자. 말이 안 되면 그 앞에 게 선행사다. 이 말이야. 이것도 해석해봤더니 위에 것은 스튜던츠가 선행사로 됐었을 때 말이 되고 밑에 것은 the only one이 선행사로 됐었을 때 말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대로 수를 일치시켜주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라고. 이해했지? 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야. 자, 이제 이론 하나 남았네. 10번. 뭐가 나왔어? 명사 덩어리들. 명사 덩어리 한다면 이야기해봐. 첫 번째. 구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나와. 뭐하고 뭐? 투부정사 구. 두 번째. 동명사 구. 절이라고 하면은 뭐가 나와? 명사절. 명사절이라고 하면은 뭐가 나와? 가장 대표적인 명사절은 대절과 의문사절. 뭐하고 뭐가 있다고? 대절과 의문사절. 이것들이 명사절이라고. 이 구나 절이 주어로 나온 경우 그 옆에다 써놔. 수능이라 써놔. 수능 문제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수일치표 문제는 그 부분이야. 뭐라고? 구하고 절. 구하고 절이 주어로 나온 경우에 수일치 문제. 이게 수능에서는 가장 많이 튀어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것은 그 옆에다가 수능 써놨지. 그래서 옆에다 체크 또 수능 썼어. 이렇게 표시해놓고 나서 천일문이라 써놔. 천일문 52번부터 이렇게 써놔. 천일문 52번부터. 천일문 52번 문장부터. 천일문 펴가지고 52번 문장부터 보면 구나 절이 주어로 나와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와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언제 보겠냐면 내일 보고, 오늘은 오늘부터 본 거, 오늘 공부했던 거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자. 자, 가보자. 어디냐면, 자, 문제 뒤에 보면 check it out 라고 써져 있는 문제 있지? 그거 한번 빨리 정리해보자. 자, 첫 번째 더 pure가 나왔네.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이야기네.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뭘로 쓰이더라? 복수, 보통, 명사로 쓰인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물론 더 플러스 형용사가 복수, 보통, 명사로 쓰인 거 아니야. 그냥 명사야. 더 플러스 형용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더 플러스 형용사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왜? 너무 뻔한 거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명사를 생략시킨 게 대부분이냐면 people을 생략시킨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를 복수, 보통, 명사로 본다는 것은 그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people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아닌 경우도 꽤 많아. 예를 들면은 the accused 무슨 뜻이야? accuse가 무슨 뜻이냐? accuse 이란 고소하다, 고발하다. 그럼 이게 PP 형태니까 분사의 품사는 뭐야? 형용사지. 근데 PP니까 지가 고소한 거야, 고소당한 거야? 고소당한 사람이야. 뭐라고 해석할까? 피고. 피고지, 피고틀 아니거든? 그럼 이때는 무슨 명사야? 단수 명사지 뭐. 더 diseased 무슨 뜻이냐? disease가 무슨 뜻이냐면 멈추다라는 뜻이야. 멈춰진이라고 하는 완료 의미를 갖고 있어. 뭐가 이미 멈춰졌어? 숨이 이미 멈춰진이란 뜻이야. 그러면 더 diseased 무슨 뜻이야? 고인이란 뜻이야. 고인. 단수야, 복수야? 단수야. 이런 경우도 많어. 근데 일반적으로 수능에서는 요것만 물어보더라고. 뭐 뒤에 people이 생략되어 있는 복수 붙으면서만 물어보더라 이 말이야. 이해됐지? 네. 그러면 더 poor,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miserable, 비참한 것만은 아닙니다 라는 뜻이네. 그럼 단수야, 복수야? 복수. 뭘 써야 돼? 를 써야 돼. 2번 a number of people이네. 그러면 a number of의 동의어 빨리 말해. 뭐라고? many, a lot of. a number of니까 a lot of라고 외우는 게 좋겠지. R야, is야? 자, 그 다음에 3번 either you or I, 너하고 나 둘 중에 한 명. 해석상 주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누가 주어야? I가 주어야. 그래서 M. 4번 The United States. 자, 국가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국가명? 국가명에 대한 얘기 잠깐 해줄게. 지금 오늘은 이거 문법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위해서 오늘 이야기 준다면 오늘이 문법 전체적인 설명 중에 가장 쉬운 날이야. 첫날부터 누구 귀죽이기 싫어서 이걸로 한 거야 지금이. 내일부터 엄청 어려워진다. 내일부터 조심해야 돼. 내일부터 굉장히 힘든 나날이 될 거야. 한 4일 동안 해가지고 동사의 종류 엄청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까 다 외워갖고 와야 돼 그것들은. 알겠지? 근데 오늘은 굉장히 쉬운 건데 수능에 100% 나온 것이니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고. 자, 국가명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느냐? 코리아.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지만 이 나라가 국가명이야. 그지? 예. 언제든 기회만 되면 뜨고 싶어 이 나라를. 근데
코리아야. 코리아. 이게 맞아? 더 코리아가 맞아? 네? 국가명 앞에 더 써, 안 써? 이거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야. 지금 물어보는 거야. 국가명 앞에 더는 쓰냐, 안 쓰냐? 누구 뭐라고 배웠지? 유일무이한 명사 앞에는 더 쓴다 배웠어? 안 쓴다 배웠어? 쓴다고 안 배웠냐? 하나밖에 없는 절대적인 물건 앞에는 더를 쓰는 거다. 그래서 선이야, 더 선이야? 더 선. 문이야, 더 문이야? 더 문. 코리아야, 더 코리아야? 그렇지. 아니야, 안 돼. 국가명 앞에는 더를 쓰지 않아. 이해시켜줘, 왜 그런지? 나도 왜 그런지 너무 헷갈렸거든? 그래서 선생님 이거 나 대학교 때 하게 됐는데, 내가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을 때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근데 그때 왜 국가명 앞에는 더를 안 쓰지? 너무 헷갈린 거야. 그래갖고 찾아봤어, 계속해서. 왜 안 쓴지. 그때 나와 있대. 이건 뭐냐면, 영어가 어디 언어지? 서양이지, 서양. 그러니까 동양 언어가 아니잖아. 서양에서는 국가를 물어보지? 계약의 산물로 보잖아. 사회계약설. 그지? 그러니까 약속만 파기시키면 없어질 수 있는 게 국가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적이야, 절대적이가 안 와? 절대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더는 쓸 수 없어, 국가명 앞에는. 됐지? 근데 미국 앞에는 뭘 썼지? 더를 썼네. 절대적 국가니까. 우리가 너무 선망하는 그런 국가니까. 그래? 씨발 국가잖아, 저거. 어? 이게 없어져야 될 국가 중에 하나 아니야. 근데 왜 더를 쓰냐? 이건 어떤 경우냐면 복수형 국가명인 경우 그래. 복수형 국가명 앞에는 반드시 뭘 쓰는 거다? 더를 쓰는 거다. 왜? 그래야 될 필요가 있어. 복수 형태로 국가명이 이루어진 나라들, 대표적인 나라들 이야기해 줄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United States야. 무슨 뜻이야? 연합된 주란 뜻이잖아. 미국은 뭘로 이루어져 있지? 주들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 중에 이 나라까지만 우리 주예요, 이 주까지만 우리나라예요 라고 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그래서 뭘 쓰는 거야? 더를 갖다 붙인 거야. 필리핀도 필리핀스거든. 왜 더 필리핀스일까? 섬으로 이루어졌잖아, 섬. 이 섬까지만 우리나라예요 라고 한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더를 쓰는 거야. 네덜란드거든? 네덜란드가 아니야. 네덜란드야. 왜 네덜란드냐면 네덜란드의 지명이 전부 다 무슨 담이지. 담을 어떻게 쓰디? 담. 읽어봐. 댐. 네덜란드는 전부 다 뭘로 만들어졌다고? 댐 만들어가지고 암스테르담, 뭔 담 이렇게 지명이 되어 있는 거야. 각각 댐의 이름이야. 댐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댐으로 막은 땅까지만 우리나라예요 라고 한정을 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복수형 국가명인 경우에는 전부 다 뭘 쓴다고? 더를 갖다 붙인다고. 복수형 국가명이 아니면 더 쓴다 안 쓴다? 절대 쓰지 않아. 근데 복수형 국가명일 땐 정관사 더를 쓰고 지가 복수 형태로 써졌다 할지라도 한 개 국가야, 여러 국가야? 한 개 국가니까 단수야, 복수야? 단수 취급이야. 그래서 is라고 쓰는 게 맞다. 자, 그 다음에 더 프렌치는 뭐야? 더 플러스 형용사야. 선생님이 한국 앞에는 더를 붙이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옛날에 누가 따졌냐면, 저는 본 적이 있는데요 당돌하게 따지더라고. 뭘 봤는데 더 코리아 있잖아요 아니고 더 코리안을 봤겠지. 더 코리안. 한국 사람들이란 뜻이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프랑스의 형용사 형태가 프렌치잖아. 더 프렌치. 프랑스 사람들이니까 단수야, 복수야? 복수. 그래서 나도 only she was I 해석해봐. 그녀뿐만 아니라 나도. 누가 주어야? 나. 그래서 am이라고 쓰는 것이라고. you as well as he. 정확히 해석해봐. 그뿐만 아니라 네가. 다시 연습 잘해야 돼. 여기서부터가 기본의 시작이라고. you as well as he 해석해보라고. 그뿐만 아니라 네가. 그럼 누가 주어라고? you가 주어라고. 그러니까 has야, have야, have가 된다. 8번 either you or he 해석해봐. 너하고 그 둘 중에 한 명이 누가 주어인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누가 주어야? he가 주어야. 그래서 뭘 쓰는 것이야? has. neither you nor I 해석해봐. 밑줄에 있는 동사와 무슨 동사? 긍정형 동사. neither you nor I는 니나 둘 다 아니야 라는 뜻이니까 긍정문의 주어로 둘 다 쓰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주어다? 동사가 들어갈 자리에서 가까이 붙어있는 I가 주어다. 뭘 써야 돼? am. 자, every window, every 품사는 뭐라고? 형용사일 뿐이고 형용사 every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뒤에 단수명사밖에 못 나온다. 형용사는 주어가 아니고 단수가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동사. 그래서 뭘 쓰는 것이다? is. 그 다음에 most of my time, 대부분의 나의 시간은 누가 주어야? most가 주어야. most가 무슨 뜻이야?
대부분, 부분을 의미하는 명사이기 때문에 오브 뒤에 나와 있는 명사에 수를 일치시킨다. 그래서 뭘 써야 돼? was. 그 다음에 everybody 역시 붙어서 써도 되고 떨어뜨려 써도 된다고. 누가 주어라고? body가 주어니까 단수야 복수야? 단수 has. 그 다음에 소유격. 인칭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칭하는 대명사를 인칭대명사라고 불러줘.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외웠던 I'm, me, mine, you, your, you, yours 이것이 인칭대명사인데 인칭, 즉 사람을 칭하는 대명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쓰이는 위치에 따라 뭐가 바뀌어? 격이 바뀌어. 격. 주격, 소유격, 목적격 갖고 있는 건 누구밖에 없으니까. 인칭대명사밖에 없어. 근데 인칭 대명사니까 대명사야. 명사를 대신 받고 있는데 얘가 대신 받고 있는 명사가 누구라고? everybody라고. 이게 단수라고 복수라고? 단수라고. 그러니까 뜻으로 보지 말고 쓰여져 있는 것으로 보고 단수 취급이다, 복수 취급이다, 단수 취급이다. 그래서 his라고 쓰면 되겠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그래서 수요일치표는 여기서 문법적인 내용이 끝인데 내일 오자마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순우에서 수요일치편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내일 천일문에서 한 25개 정도 문장을 우리 수능에 나왔던 문장으로다가 수요일치표 문장을 한번 보게 될 거야. 그거 보고 나서 바로 엄청나게 어려운 뭘로 들어간다? 동사의 종류편으로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야. 복습 잘해. 네, 오케이. 여기까지.